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제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FC 아시죠? 바로 샌더스, 커널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이 만든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입니다. 근데 이분은 6세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초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때부터 평생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해가지고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온갖 사업을 다 하다가 중년이 돼서 크게 성공합니다. 크게 성공하는데 그것도 역시 또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자살 시도를 했으나 고속도로에 술을 먹고 누워있는데 어떤 놈이 또 그걸 또 들쳐매고 병원으로 갔어.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병원이야. 그래서 병원에서 자기를 얻고 나와가 또 대판 싸웠어.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65세 때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 있잖아요. 그때 105달러라고 하는데 105달러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다. 나는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나 받으면서 회전의자에 앉아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난 평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아직도 일할 의욕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65세 먹은 노인이 105달러 가지고 뭘 하겠어요? 105달러 가지고 뭘 하겠냐고. 우리 돈 10만 원인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자기 어머니가 해주던 닭튀김이 생각났다고. 닭튀김이. 그 당시는 미국에서 닭을 삶아 먹었지 튀겨 먹질 않았답니다. 근데 묘하게 어머니가 튀겨준 닭튀김이 그렇게 맛있었어. 그리고 자기가 해보니까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돈이 없고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닭튀김 가게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프랜차이즈라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게 맛있는데 요걸 사서 당신 가게에서 하고 나한테 로얄티 몇 푼을 달라. 그런데 요 영감을 생각해 보세요. 요 영감이 지가 요리한 닭튀김이 맛있다고 돌아다니면 가게 아줌마가 사겠어요? 당신이나 자시라고 그러지. 그것도 65세짜리가 와가지고 키도 작고 땅똥똥 해가지고. 그래서 무려 전 미국을 3년 동안 돌게 됩니다. 아무도 가입을 안 해. 우리 시중에 책이 나와 있어요. 1009번째가 성공. 1008번째 가게를 찾아갔는데도 전부 거절이야. 근데 1009번째 가게, 그게 유타주에 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한 식당을 하는 사람이 오케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에 그 식당의 매출이 3배가 늘어버렸어. 지금 아주 거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랜드 샌더스가 거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겉모양만 보고 전부 거절하는 거예요. 전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KFC의 본부가 유타주에 있다고. 이 사람은 켄터키 사람이거든. KFC라는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니에요. 켄터키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1008번을 거절당해가지고 68세에 겨우 1호 가맹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할랜드 샌더스가 깡다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3년간 돌아다녀요. 3년간 돌아다녀요. 피케티 패닝이라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겁니다. 지금 파리 경제대학의 젊은 경제학자입니다. 우리 나이로 이제 43살, 미국 나이 서양 만 나이로 42살밖에 안 되는 경제학자인데 엄청나게 큰 책을 썼어요.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워낙 커. 영어판도 7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이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수십만 권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뭐길래 그러는가? 내용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만 있는 놈은 평생 가난뱅이로 산다. 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요 20개국의 200년 또는 300년의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맞다. 다시 말하면
지금 편의점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면 100만 원 받는다 그래요. 100만 원.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5층짜리 빌딩인데 그 한 층 세내주면 한 달에 세 얼마 받아요? 한 층에 한 달에 세가 9천만 원이에요. 5층이 뭐 얼마예요? 뭐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라고.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빌딩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만날 놀아. 노는데 자본이 생산성을 발휘해서 한 층에 한 달에 9천만 원의 렌트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케티는 그것을 전 세계 주요 20개국의 200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만 있는 자는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그렇게 이 책을 많이 사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은 하나. 뭐 여기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자본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본을 가지고. 근데 자본이 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이때 이야기하는 자본은 소위 눈에 보이는 자본, 경제 자본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경제 자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삼국지를 써놓고 판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돌아가셨다. 그 판권을 나에게 상속하셨다. 그럼 평생 일 안 하셔도 돼요. 로얄티가 들어오잖아요. 전번에 우리나라에 많이 팔리는 삼국지를 쓴 이모 씨가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TV에서 기자가 그 삼국지 번역하셔가지고 쓰셔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보셨어요? 그러니까 100억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뒤로 더 벌었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1년에 한 5억 이렇게 들어온다. 지금 또 어떤 상표권이라든가 기술 개발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본이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들어와요. 당연하잖아요. 소득이 들어와요. 그 작곡 기가 막히게 사는 젊은 사람들 있죠. 얼굴은 하나 못 봤어요. 신사동 호랭이 있잖아요. 들어봤죠? 신사동 호랭이 작곡 기가 막히게거든. 1년에 받는 로얄티만 수십억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 중에서도 혹시 신사동 호랭이처럼 그렇게 작곡을 해 제끼면 그 들어와요. 그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한번 작곡해 두면 계속 받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경제 자본이 없는 분들은 다른 자본을 축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의 강의 과정은 전부 자본 축적 과정이에요. 소득 분배가 이렇게 된다고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학은 가르쳤는데 다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전부 골고루 잘 살게 된다. 이것이 윗목 아랫목 이론이에요. 아랫목에다 불을 떼면 처음에 아랫목만 따뜻한데 시간이 지나면 윗목도 따뜻해진다. 이게 윗목 아랫목 이론 맞는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더라 이거야. 아랫목에 있는 놈은 다 죽는데 윗목에 있는 놈은 얼어 죽더라 그 말이야. 이 불이 안 가 그쪽으로. 안 가.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트리클 다운 시어리라고 있습니다. 물방울 이론. 다시 말하면 위에 부자가 점점 돈을 많이 벌면 언젠가는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돈이. 그래서 밑층도 잘 살게 된다. 그랬는데 안 떨어져 이게. 안 떨어져. 물방울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론은 분수 이론입니다. 분수 이론이요. 분수. 물방울이 위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밑에서 뿜어 올리면은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서민이 잘 살면은 위에도 잘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수 이론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이론들 많죠. 근데 실제로 분수 이론이 맞아요. 서민들은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거의 100%다 써. 다 쓰면 그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업으로 들어간다. 쓰잖아요.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입니다. 요놈하고 요놈하고 대결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참 고향에 요런 보기에 참 우습죠. 참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SSM이고 동네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쪽은 캐딜락에다가 부모를 태우고 달리는데 요놈은 리아카에다 너 부모 싣고 목에다가 줄 걸고 달리려고 이러고 오고 있어 지금. 누가 이게 누가? 자동차 타고 달리는데 새 놈은 말라깽이가 자동차 따라가겠다고 뛰고 있어. 요건 자본을 가진 사람이고 노동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간격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자본을 축적하면 되는 거예요. 축적. 자본을 축적하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광개토대양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이 기상을 가지고 뛰어보시오. 이순신 장군 바로 유명한 필사즉성입니다. 죽기 살기로 반드시 내가 죽겠다고 하면 살고, 필생직사라고 난중일기에는 나와 있어요. 이것은 중국의 오자병법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요 정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등병으로 강등되어가지고 육군에서 백의종군 하고 있을 때 원균이 이순신 함대를 지휘해가지고 다 부숴먹고 12척 남았어요. 12척. 그것도 거북선은 다 부서졌어요. 거북선은 한 척도 없이 전부 침몰되고 판옥선, 판자로 만든 배 12척만 남아있어요. 그 당시 일본군, 외수군이 우리를 침공할 때 약 300척을 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일본 본토에 있는까지 하면 한 1000척이 됐는데 우리는 조선만도 전체에 판자로 만든 배 12척밖에 없어. 이게 이순신을 그 모양으로 만들었던 선조 임금께서 보니까 이거 한심하거든. 한심해.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이 지시를 내립니다. 수군을 아예 없애고 육군에 가담해라. 육군에. 그런데 수군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그 육군에 가서 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께 올린 장계가 상유십이라는.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히 배 한 척을 더 만들어. 13척으로 이제 하나는 지선을 삼고 13척으로 일본 수군 300척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 당시 이 조선은 도로를 만들지 않는 정책이었죠. 또 다리를 만들지 않는 정책이에요. 조선에서는. 그래서 도로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든 놈은 요놈은 크게 처벌을 받았어요. 아주 나라를 말아먹을 놈으로. 도로를 만들지 않고 다리를 만들지 않는 것은 외적이 침입했을 때 한성, 다시 말하면 한양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갈 때 꼭 지나던 길이 어디입니까? 문경세제. 그걸 넘어가야 돼. 도로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군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조선을 지배하려면은 한양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로를 가지고는 안 돼. 이놈의 길이 세가지 길이 없어 도로가. 그래서 수로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로로 가서 어디를 점령해야 되냐면 호남을 지배해야 돼. 호남을 지배해야 뒤에서 이순신 장군이 보급선을 차단해 버려도 호남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어. 군량미가 있잖아요, 호남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서울의 대감한테 글을 보냅니다.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호남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려면 무슨 막아야 돼요? 남해에서 막아야 돼요. 남해에서. 왜군의 전략은 길로 갈 수 없으니까 남해를 돌아서 한강을 통해서 서울을 점령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그걸 막아야 돼. 못 가게. 그렇죠? 그러려면 남해에서 막아야 돼. 근데 배 다 부서지고 12척 남았어.
그것도 판자배, 판옥선. 어디서 막을 것인가? 명량. 바로 진도 명량에서 막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필사직선, 필생직사는 내일 지금 명량 대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부하들에게 한 얘기. 부하라 해봐야 100명밖에 없지. 배 12척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12척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300척을 격파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깡다구만 가지면, 물론 이순신 장군이 깡다구만 있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탁월한 전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죽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생각, 그 정신. 그리고 이 독립군, 우리 독립군에 우리 김구 선생이 명령을 하셨네. 독립군 진공작전 팔도 독립군은 거병하라. 여러분들이 독립군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가정의 경제적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독립군은 제가 가끔 얘기를 했죠. 서방 기자가 만주에서 싸우고 있는 독립군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가지고 있는 장비, 보급, 훈련, 숫자 엉망인데 어떻게 세계 최강의 일본 관동군, 100만 관동군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느냐? 당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테라노 파이치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독립지사, 독립군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시냐고. 그렇다면은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해야지 허리멍텅하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무슨 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미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리코버 제독이라는 분이 미국의 핵 잠수함 전단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 초기예요, 초기. 리코버 제독도 역시 해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역시 대학에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핵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미 카터는 꿈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해군 핵 잠수함의 함장, 핵 잠수함의 제독이 돼서 전 세계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 카터가 중2 때 이 리코버 제독, 리코버 장군에게 가서 면접을 합니다. 내가 핵 잠수함에 근무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코버 제독은 까다롭기가 그지없는 양반이에요. 면접을 그렇게 깐깐하게, 요놈이 과연 자격이 있는 놈인지. 그러니까 카터 중위에게 계속 물어요. 해군 전략, 당신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계속 물으니까 계속 답변을 했지. 그러다가 느닷없이 자네 그 사관생도 생활은 좋았나? 이렇게 이제 딱 분위기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사관생도 출신이니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니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자네 몇 등으로 졸업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카터는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매우 잘해서 미국의 사관학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부 입학 정원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4학년까지 하면 4000명, 굉장히 커요. 그런데 카터는 이 당시에 820명이 졸업했는데 59등을 했으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답니다. 머리가 영특해서.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 59등 했습니다. 그래 리코버 제독이 그게 자네가 최선을 다한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크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때 리코버 제독이 한 말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리코버 제독이 카터에게 물어본 것은 성적이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가 지금 그걸 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냐, 요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지 대충 얼렁뚱땅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Why not the best는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이 됩니다. 이때 바로 많은 사람들은 이거 혼났네,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느낄 텐데 카터는 내가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카터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카터는 해군에 들어가서 핵잠수함의 함장이 되려고 했는데 카터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미국도 장남이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조지아주에서 땅콩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해군대위가 땅콩 농장으로 간 거예요. 전역을 하고 꿈을 버리고 아버지 가업을 지어야 되거든. 가보니까 아주 빚투성이야. 빚투성이. 빚을 다 갖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알거지가 됐어. 알거지가. 그러나 카터의 좌우명이 있어요. 뭡니까? Why not the best? 땅콩 농부로서 최선을 다. 그래서 부자가 돼요. 땅콩 농부로 부자가 돼서 그 지역의 유지가 돼버려. 유지가 되는데 그 당시 조지아주가 재정 적자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왜 저 모양인가? 그래서 땅콩 농부로 돈을 벌고 상원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계에 발을 디뎌요. 그 다음에 4년 후에 상원의원 끝나고 내가 이것만 해가지고는 조지아주의 재정 적자를 못 잡겠다. 내 주지사를 해야 되겠다. 주지사를 출마했는데 보기 좋게 낙방해버렸어. 낙선했어. 낙선하는데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내가 왜 낙선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 다음번 선거에서 주지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콩 농부가 주지사가 돼버린 거예요. 4년 동안에 조지아주의 재정을 완전히 적자에서 흑자로 만들어놔버려요. 카터는 여기가 내 한계다. 이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워싱ton 정가에 가서 자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별 나은 것도 없어. 그래서 그 카터가 그때 해놓은 말 보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은 대통령이란 걸 발견했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은 애터미의 로얄 마스터다. 저것도 로얄 마스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카터가 그렇게 글을 써놨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은 대통령이로구나. 그래서 워싱턴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예비선거가 있죠. 당에서 선거를 해 다시.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있죠. 그런데 이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미국인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좋은 코미디감으로 카터가 등장했어요. 조지아 땅콩 농부가 대통령이 되겠단다. 저도 그 코미디를 봤어. 재미가 없는 시대에 참 재미있게 해주는 놈이 나타났다. 그렇게. 대통령 기자회견도 아주 인상적이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미국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 그게 끝. 그러면 됐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카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문에서 전부 언론이 카터가 누구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몰라. 조지아 촌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워싱턴에 기라성 같은 인물이 많은데 지가 하겠다 이게. 카터는 어떻게 생각했냐? 예비선거할 때 미국은 맨 먼저 선거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요. 법에 따라서. 그런데 맨 먼저 선거하는 지역이 인구가 작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등을 해버렸어. 그러면 언론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적으니까 선거운동하기 좋잖아요. 언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카터가 누구야 이거. 그러니까 어때요? 그 뒤부터는 언론이 카터에 대해서 보도를 그냥 사정없이 해제 끼니까 승승장구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리커버 제독이 Why not the best? 왜 네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걸 계속 생각.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런데 재선에 떨어져 버려요. 레이건하고 해가지고 이 당시 재수가 매우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나오니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카터는 도덕 외교라고 외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소련이 그러고 있을 때 너는 뭐 하냐 이거예요. 결국 강경 노선을 걷는 강한 미국을 지향하는 공화당의 레이건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카터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카터가 그렇게 대통령직을 물러나니까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터의 철학을 몰랐어요. 카터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 카터의 철학을 몰라서 시대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카터는 대통령에 물러나고 드디어 카터의 이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VIP처럼 골프채 들고 테니스 라켓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망치를 들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헤비타트, 국제 헤비타트 운동. 세계적으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자. 집을 지어주자. 직접 부인하고 같이 옆부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 집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집 많이 지었어요. 카터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108채인가 지었어. 그거 다 기증하고 갔어요. 이 운동, 그리고 세계 평화운동, 그리고 질병 퇴치운동, 가난 퇴치운동을 전 세계에 앞장을 서가지고 이 노 부부가 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노벨상을 줍니다. 대통령을 잘했다고 노벨상을 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질병을 퇴치하고 이 문명을 퇴치하고 이 운동을 계속해 온 거예요. 계속해 온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그때 우리나라에 망치 들고 오셨다니까 이분이. 이때 와서 기자가 물었어. 앞으로도 뭐 나이가 많으신데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겨우 80살이다. 여기 혹시 겨우 80살 되신 분? 겨우 80살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90세 넘었는데 지금도 망치 들고 다녀. 어느 도시국가의 청년이, 불평 많은 청년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니 임금님이시라면은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는지 그 방법을 알 것 아닙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래 가르쳐 주마. 그런데 너는 내 요구를 들어줘야 가르쳐 줄 수 있다. 뭡니까?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만일에 네가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가 네 목을 치겠다. 예스, 노, 그래. 예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예스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최종 목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의 목표, 포도주를 흘리지 않는다는 목표, 이것을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다는 방법,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왜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왜 하겠냐. 이 청년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 포도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가르쳐 주겠다. 그걸 예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정말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물었습니다. 혹시 술집에서 노래 부른 소리 들었느냐? 못 들었는데요.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것을 보았느냐? 못 봤는데요.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걸 보았느냐? 못 봤는데요. 그게 바로 성공 비결이다. 네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잡다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직 네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당신 어쩌려고 다단계? 그게 들리는 게 지금 정신이 집중 안 됐어요. 망하려고 그래? 그런 것이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자, 그것이 몰입입니다. 혀만 살아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학력도, 경력도, 건강도, 나이도, 성별 아무 필요 없고 혀만 붙어 있으면 혀만. 이게 오설상제라고 하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혀만 살아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자, 여기 오시는 거 보니까 죄다 혀가 살아계시네. 자, 3년 뒤, 5년 뒤에 전부 3,000댁,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